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강원도민들은 믿기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쉬지 않고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계엄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강원도민들의 외침과 발자취를 윤하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조용하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모습을 목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강원도민들은 날이 밝자마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고 그러지 못하는 시민들은 원주와 춘천, 강릉 등 각자의 자리에서 퇴진을 외쳤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탄핵안 투표에 불참했을 때 도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내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에는 계란 세례와 근조 화환이 이어졌고 규탄 기자회견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이라면 한번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왔고요. 본인들도 뭐가 진실인지 알고 있으니까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게 아닐까요? 이번에도 끝이 날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떠올랐고 도저히 21세기 들어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어두우면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는 어느 외신의 말처럼 도민들은 다시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군 지역까지 규탄의 목소리가 퍼졌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횡성에서 보수 정당을 찍어서 손을 갖다 자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2배, 3배, 10배의 몫을 해내서 반드시 보수 정당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방구석에 처박혀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한 발 더 내딛고 어떠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이 진정한 촛불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85표.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보수 지지세가 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강원도에서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은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보수 표심이 짙었던 강원 정치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바람이 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내란 사태 1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이탈하면서 더 이상 당대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원 정치권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원주갑 지역구 박정화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도 최고위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인 권성동과 이철규, 유상범 의원의 역할로는 커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 의원은 당대표 권한대행에 올라 모든 실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과 11개의 시장 군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승률 63%로 보수색이 강한 강원도에서 대이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대권이 결정될 경우
지방선거까지 단 1년만 남게 된다며 애가 타고 갑갑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여전해 현재 상황을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강원 정치권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8월부터 12명의 대규모 특별보좌관을 선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특보들이 그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지 투명하지 않아 부작용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두고 이 기자분은 원주시 시의원님과 관련된 분이신 건가? 이름을 보아하니 왜 자꾸 그런 기사를 쓰는 건지 알 법도 한데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를 이력으로 시정홍보 특별 보좌관으로 선임된 김희영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MBC 권모기자 원주시의 권하룡 의원이 본인 블로그에다가 가족 아니냐라는 어떠한 의혹이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블로그에. 그죠?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게재를 하는데 일부 특별 보좌관의 이권, 인사 개입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에 대한 소문이 항상 끊이질 않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진급을 위해서 그 특별보좌관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한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원광수 시장은 특별 보좌관들은 무보수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치 12분의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리고 과거에 뭔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보 선임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았고 12명의 특별 보좌관 가운데 4명이 원 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회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별보좌관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원주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광수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보좌진인 전 비서실장에 대한 상하수 사업소 관련 수사를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도 연루되었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하수 사업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 네. 막 던지지 마시고. 아니 던지는 게 아니라 의원님은 관계 없어요? 네? 의원님은 관계되는 거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유례없는 대규모 특보단을 구성한 원주시. 이들이 시정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각종 이권이나 인사에 관여하거나 사실상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탄핵안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저녁 지역 모 고교 송년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의회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송년 모임에 참석한 것이 적절했냐는 시의원의 지적에 원 시장은 탄핵 국면에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심규원 동해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시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중심축이 흔들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동해시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끌어온 현직 심규원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동해시가 2019년에 본격 시작한 대개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동해시 출연기관인 국방물류산업진흥원과 함께 영리법인을 설립한 수산물 수입업체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부산 등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체 대표는 뇌물 혐의를 포착한 울산해양경찰에 의해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울산 해경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심규현 동해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시장을 구속한 겁니다. 심 시장은 길게는 내년 1월 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안 좋죠. 여태까지 했는데 안 좋죠 뭐 기분이. 심 시장을 포함해 투표로 뽑힌 역대 시장 4명이 모두 뇌물 또는 금품 제공 사건을 휘말리며 부끄럽다고 말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잘 해야 했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구속됐지 않던 시민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까? 시청 공무원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시청과 산하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700명 안팎인 동해시의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조직 체계를 기존 3국에서 4국 체제로 바꾸는 시청은 인사가 나기 전에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당분간 시장 직무대리를 맡을 부시장은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대 개편안, 조직 개편도 정기 인사와 맞물려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등 올해 강원 동해안 지자체장의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1일부터 행정안전팀, 경제기업지원팀, 재난관리팀, 복지팀 등 4개 팀으로 원주시 민생안정대책반을 꾸리고 특이사항이나 민원은 없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부군수를 총괄실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반을 꾸리고 복무, 공직기강관리, 재난관리, 경제물가관리, 복지관리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 일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토지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걸기대회를 열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야와 맹지를 위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 뒤 공공이란 이름을 붙여 임대아파트와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 강원도와 원주시, 시행사 관계자 등이 모인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사업 대상지 가운데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재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횡성읍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횡성교 일원이 개선됐습니다. 횡성구는 낡은 횡성교의 디자인 난간을 교체하고 진입부의 옹벽 개선과 보행로 확장, 보행 쉼터 조성 등 횡성 섬강 마중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강원도 경관 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 남부 내륙과 산지에 내일 이른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거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생기거나 도로 위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횡성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원주가 영하 3도 등으로 예상돼 춥겠습니다. 평창 산양삼의 품질 표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 지역 산양삼 재배 농가로 구성된 평창 산양삼 특구 영농조합법인은 평창 산양삼의 진세노사이드의 농도 등 기능 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품질 표준화 작업에 나섭니다. 이번 표준화 사업을 통해 평창 산양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재배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누적 액수가 지난 8월 1억 원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월군은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벌였고 답례품 이벤트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대로는 10만 원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기부가 많았습니다. 영월군은 작년에는 2억 7천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여성 1인 점포 비상벨 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온 횡성군 우천면의 두곡 버들습지가 환경부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 지형을 유지하면서 습지 환경에 맞는 선태 식물과 양서류 서식 환경, 생태 통로를 조성해 생태계의 자연순환 기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17억 원 등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끼 관찰 데크와 습생식물 자생 공간, 버드나무 숲 조성과 체험학습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